예. 밖에 계신 분들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3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부 순서는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한 개의 기조 발표와 네 개의 이제 주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은 네 가지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내겠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은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 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채워주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 진행이 우리 예정상으로는 4시 반까지인데 이제서야 토론을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기조 강연에서부터 네 분 발표자분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더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다 발표 좋지 않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원고를 보고 발표를 보니까 이건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십 년간 공부한 연륜과 또 많은 또 이 논문을 글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쓰신 흔적들이 역력한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진흥원을 대표해서 뭐 제가 대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한 4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네 분 발표에 네 분 질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논평자분들께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논쟁할 거리는 대략 줄여주시고 보완할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자께서 큰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만 말씀을 먼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발표를 그 이상성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일정상 지금 두 번째 발표하신 그 이성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K 문화 속의 K 유교에 대한 논평자로 고려대학교 안남일 교수님이 논평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일정상 먼저 이 논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 문화를 중심으로 한 K 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분야는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때 왜 우리 그 다른 K는 많이 붙는데 K 철학이나 K 사상은 안 붙느냐? 사상이나 철학은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K가 붙지 않고 그 이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드라마, 패션, 푸드, 뷰티 이런 데는 K가 붙는 이유가 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어쨌든 이 콘텐츠를 그 인과 의라는 부분으로 보신 것 중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과 의에 대한 그 핵심 과제를 풍류도와 선비 정신을 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이 풍류도와 선비 정신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선비 정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정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풍류는 조금 측면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드라마와 영화를 가지고 지금 인과 의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 한국 드라마의 유교적인 분위기가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전 드라마이긴 한데요. 뭐 부모님 전상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체가 유교 문화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이 미스터 선샤인이나 남한산성에도 충분히 유교와 관련된 어떤 요소를 찾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의병을 중심으로 한 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발표자 선생님의 논지를 따라가서 읽는다 하더라도 의 쪽이 훨씬 더 강하다. 그다음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제가 토론문에도 써놨지만 결국은 그 척가와 그 화합되는 이 양분되는 이 의견 대립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라면 오히려 이 남한산성은 의보다는 인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 장르로서의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될 때는 그 메인 줄거리에서 인과 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요소들마다 다 그 인과 의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려면 전체적인 좀 대세적인 측면에서 인의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풍류도와 선비 정신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그 질문 하나하고 이 각 장르에 대한 분석에서 이 인의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어떤 게 우선시돼야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질문이 두 가지이신데 아마 발표자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첫 번째 이 인의라고 하는 건 유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굳이 K 유교의 특징으로 단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의라는 거는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유교에서 발현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하나를 예로 들자면은 그 논문에도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상소를 올리거나 좀 격쟁을 하거나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소나 격쟁을 했을 때 이게 한중일 삼국을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쇼군이 행차를 할 때 억울하다고 격쟁을 하거나 상소를 하면 100% 다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50% 이상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의 상소를 보시면 왕한테 너무 무식하고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막 써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소를 올리면 왕이 사실은 그 신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조선 왕조 600년 동안 언로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했고 임금과 신하가 위계 질서는 분명히 있지만 그 둘이 서로 주체가 돼서 천하를 같이 경영하는 일종의 천하 공치적인 정치 행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성리학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의라는 것이 유교 문화권 안에서 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 유교적인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의 유학자들은 중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밑에서 그들이 식객 노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에서의 유학자들은 정치적 리더이자 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가장 파워풀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학의 정신을 한중일이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이걸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명학의 왕양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환관이었던 유군에 대해서 상소를 올렸다가 곤장을 40대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들 보면 하나같이 왕한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지부상소 올리면서 내 말 안 들어주려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류의 의리정신 같은 거는 오로지 이 조선 안에서만, 조선 유학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인의라는 것은 어디에나 다 있는 보편성 아니냐? 아니요, 없습니다. 특히 여기 미스터 선샤인의 고사홍도 그러한 의리정신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천하공치의 하나의 주체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 유학적 특징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와요? 예. 김시청 교수님께서도 한중일 베트남 유교가 다르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K 유교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안남일 교수님은 지금 수업 때문에 그 일정을 바꿔서 지금 먼저 하셨는데 자리를 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우리 이상성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뜻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역사와 정신, 삶 속에서 유교 문화가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발현된 것이 조선의 유교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K-유교 문화의 내용성과 역사성이 엄청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평은 고려대학교의 박정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종합당에 왔던 게 한 10여 년 전인가요? 김문전 선생님 하고 같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성 선생님께서 K-유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흥미롭게 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한국에서 논의됐던 한국 유교의 그 특성, 사상적인 특성 그리고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핍진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한류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사상적이고 아니면 전통적인 기원이 한국 유교가 어떻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그 풍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단군신화 등등 이 수많은 전통 사상 하고 그 민족적 정체성이 이제 근원이 되는 단군신화를 비롯해서 이 고유한 부분하고 외래 사상으로 사실 유교가 들어왔죠. 그것들이 어떻게 유교가 갖고 있는 보편성이 고유한 사상의 이 독특한 그 부분하고 결합을 하면서 한국적인 유교를 만들어 왔는가를 굉장히 아마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는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유교가 아니라 한국 유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드러내셨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원강의 세속 5개라든지 원효하고 설총 관계 등등 얘기하시면서 일방적인 강요나 강제 이게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소통 모델을 발견하신 데다가 그 사상적인 수용성이나 소통성 이게 원래 그 풍류도나 뭐 당군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유교가 오면서 어떤 식으로 보편적인 차원으로 조금 더 잘 발현됐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기다가 이제 더 그 요청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그 동아시아 내에서의 한국 유교의 특성뿐만 아니라 동서 사상 비교하는 것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K컬처의 특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83페이지 하단에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이제 투쟁의 역사로
앞세대하고 후세대가 연결되는 걸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의 뭐 대장금이나 BTS 같은 경우 이제 보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이게 서로 상호 소통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삼국시대의 얘기들부터 그 여러 그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K컬처 한류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그 문화적으로 발현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더 훌륭한 논의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84페이지입니다. 3장에서는 예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예학의 기본 정신이 타인에 대한 배려죠. 이거 맞는 얘기인데 예학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할 걸 가지고 아주 그 양측이 그 참여하는 다양한 측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달리 얘기하면 이상을 놓고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냐를 논의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문화적으로 복장이나 칭호 문제 등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한 논의를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K-유교의 그 현대와 미래에 대한 그 비전들을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심지어 유교하고 별로 연결 안 시켰던 화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결합을 하면서 민주주의까지 연동을 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대장금 같은 경우는 서양에는 원더우먼 같은 거 나와도 결국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쪽에는 힘으로 제압하거든요. 겉만 여성이지 여성적인 건 아니고요. 오히려 유교에서 아까 이해할 때 말씀하셨던 배려하는 정신, 그것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배려해서 상대방이 감복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형태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이 전 세계를 감동을 시킨 부분 또는 BTS 같은 경우는 암이라는 팬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SNS 기반으로 하는 집단지성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가는 그 프로슈머라고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참여적인 몰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한국 사상 그리고 그게 유교 거치면서 이렇게 발화하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갖춰진 것이 이 한류가 등장하면서 충분히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 대중문화의 세계화 얘기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그 K-유교가 요새는 그 사상이 아니라 그 BTS 같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선생님 고견을 듣고 싶다고 썼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논평 내용만 하더라도 10분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짧게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K 유교가 이제 세계화하고 글로벌화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답변? 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천 교수님께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발표를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이 개원하면서 K-유교라는 용어를 저는 선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선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격려를 했고 박수를 쳤는데 그래서 이제 K-유교가 가능한가? K-유교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한국철학 전공이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마디로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 발표는 아까 42면이라 그랬지만 제가 그 이 연구원에 A4로 75매니까 우리 이 교재대로 하면 120매 정도 되는 이미 원고를 다른 그 충실한 원고를 제출했어요. 그것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한 건데 왜 했냐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 K-유교라는 개념을 잡으면서 콘텐츠화에
아주 초점을 맞췄어요. 이건 굉장히 멋진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이 개념이 이렇게 정합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연동해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발표는 했지만 제가 심취해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다 보면 이게 주장이 오바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분들의 논평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 교수님께서 이 긴 글을 정성스럽게 읽으시고 제 글을 잘 요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약문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뭘 K-유교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문점이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측면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제 주장에 대해서 이런 장점도 있다고 보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점은 정말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셔서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정준 교수님의 그 지적의 보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맡은 발표 부분이 개념 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그 개념 부분만 자신감 있게 제시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 글에서는 상당 부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장 외에 다른 점이 없다 이런 것도. 근데 그 아까 제가 발표할 때 그 K-유교 개념을 하면서 충청유교, 한국유교 중에서 K-유교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충청유교에 5가지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100면이 넘는 자료에서 5가지를 일일이 상세하게 예시를 했습니다. 그 예시에 예학 부분이 들어있는데 저는 오늘 그 정력 하나만 우선 여기서 뽑아냈지만 그 예학 부분에서 박정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다양한 인간관계와 규범적 문제는 조금 그 보완적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도 연구원에서 이 진흥원에서 발간이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조금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 효과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뭐 10번 20번 공감하고요. 그 작업을 바로 이 진흥원에서 출발과 동시에 콘텐츠화 부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에서 저는 이론 부분에 조금 유의했던 것인데, 그 지금 2가지 학술 용역 자체가 콘텐츠 부분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 이론 부분과 그 실제 부분인 콘텐츠 부분이 구체적인 가능성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까 그 김교빈 교수님께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이 2000년대 들어와서 논의가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개원을 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이 나갈 길이 대단히 험난하고 갈 길이 멉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제 큰 주제로 K-유교라고 하는 화두를 잡았고,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K-유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좀 더 넓은 또 깊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감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3번째 주제 발표가 우리 김교빈 교수님께서 K-유교의 충청유교 문화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화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대학교의 이영자 교수님이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 철학과 이영자입니다. 제 논평문은 136쪽부터 있는데요. 아까 김규민 교수님의 그 발표를 충분히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혹시 요약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136쪽에서 137쪽에 걸쳐서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읽어드려서 교수님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세히 준비해 오셨다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몇 가지 제가 질문만 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8쪽에 이제 139쪽까지 해서 이제 3개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실 뭐 저도 충청유교 전공하고 있고 또 교수님 워낙 이쪽에 유명하신 분이시고 뭐 워낙 박학하신 분이시라서 대체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할 거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119쪽 1장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내세운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이 이제 핵심 명제가 된 모양새지만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논의가 나올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신 표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럼 교수님께서 혹시 뭐 다른 대안으로 하실 무슨 다른 표현이나 표제어가 있었던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K-유교 전체로 놓고 보면 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이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그 표제어로 보면은 오히려 뭐 사람다움 아니면 뭐 인간다움 또는 이제 인성 이런 말이 더 사실 다른 지역 유학보다 충청 유학만이 갖고 있는 특성 로컬리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생각하고 혹시 계신 건지. 왜냐하면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이렇게 내걸게 되면 이제 생태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전에 환경윤리 중심에서 이제 생태윤리로 넘어오는 관계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 됐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기계 또 인간과의 이제 대립이나 공존을 이야기할 때 사람 중심이라는 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게 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표현의 이제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발표를 잘 못하셨는데 그 지역성에 기반하면서도 이제 보편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티하고 로컬리티가 합쳐진 그러니까 글로컬리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셨는데 이제 충청유학의 진정한 글로컬리티가 그럼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써왔지만 항상 이제 쓰게 되면 뭐 예학, 뭐 저리정신 뭐 이런 걸 쓰지만 이거는 영남유학에도 있는 거고 호남유학에도 있는 거라서 특별히 충청유학만의 글로컬리티다라고 말하는 데는 좀 한계가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워낙 대학자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충청유학의 진정한 글로컬리티로 규정할 만한 뭐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정도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 앞으로 K-유교의 지향성 하면서 이제 인재 네트워크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교를 잘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반대.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저희 충남대학교에서도 연계 전공 과목으로 인문 콘텐츠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대전학과 디지털 콘텐츠나 동양사상과 인문 콘텐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유교 전문가지만 사실 콘텐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또 학생들도 아직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이제 대전학과 디지털 콘텐츠 같은 과목은 이제 대전시청 홍보과 그 담당 그 주무관하고 특강을 이제 펼쳐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또 그분은 또 유교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 충청 문화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니까 항상 뭔가 미흡한 게 양자간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급선무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청 기반의 유교문화진흥원이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급선무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달라 그랬는데 세 가지나 하시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해주시면. 여쭤주셨는데 지금 하나하나 주제가 대단히 큽니다. 첫 번째가 인간 중심과 인간다움이란 개념이 요새 이제 환경 문제나 또 다른 어떤 동물 권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첨예한 문제가 되는데 그냥 요 문제는 좀 스킵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두 번째가 충청 유학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국가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건 아마 우리 이 유교문화진흥원이 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사실 얘기가 문제가 제기된 거고 지금도 이제 또 다시 여기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 유교문화원에서 앞으로 진행할 산학연 협업 과정이나 이런 게 절실한데 이 방안이 뭐냐 물어주셨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두 번째만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제일 좀 답을 크게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 첫 번째 사람 중심.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다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문제는 저는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메타 컨셉이 뭐냐 가장 밑바탕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아젠다 또는 개념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사람 중심은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 이영자 선생님 얘기하신 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표현을 사람다움 이렇게 하신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 그 제가 그 공자의 인을 저는 그걸 어지린 이렇게 해석하면 공자의 인이 살지 못한다. 서양 사람들이 인을 비네벌런스 이렇게 예전엔 번역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인의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그러니까 인을 정확히 옮길 수 있는 서양 단어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그 인을 우리는 사람다움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사실은 사람다움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지요. 근데 그걸 구체적인 현실로 끌고 내려오면 아버지다움, 뭐 딸다움, 형다움, 선생다움 이런 것들을 다 묶었을 때 사람다움의 얘기고, 그렇게 아버지답고 뭐 아들답고 형답고 라고 할 때 그 문제는 전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 인자와 두 인자가 결합된 글자인 것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사이간자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그걸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결국 인간다움의 문제다. 아까 지적처럼 인간 중심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그야말로 오늘날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좀 잘못된 관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글로컬리티, 그러니까 충청의 유학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내지는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걸 확대해 나갔을 때 그 확보할 보편성, 저는 그
그 제레미 리프킨이 그 인간의 가장 제일 기본적인 본질을 공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인간을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호모 엠파티쿠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감성으로 또는 그야말로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인데 여기 소론에 특히 윤증과 관련한 양명학자 정재두 그 밑에 제자가 쭉 내려가서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위당 정인보인데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 개념이 감통이에요. 느낄 감자 그리고 통할 통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통에서 살고 격절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이것들과 감통하면 살고 그 사이를 끊으면 격절하면 죽는다. 저는 제일 마지막 도달해야 될 부분으로 공감, 감통 이게 충남 유학이 지향해야 될 글로컬리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요점을 잡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K625의 어떤 정체성 또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충청 유교의 정체성도 들어가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지만 한국 유교 특히 이제 우리 충청 유교는 그런 한국 유교의 특징을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김교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내면 본질 또 인간의 관계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드냐 하는 것까지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논하고 방책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 또 학술대회를 이렇게 우리 지역의 어떤 유교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유학자들은 인간이 어질게 사는 세상에 대해서 방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원소 전통이 있더라고요. 만자 이상의 상소문을 내는 엄청난 전통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만 다루어도 그 안에 이분들이 뭘 고민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서 어떤 다음에도 또한 미래를 주제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 발표로 김시천 교수님께서 K-유교의 과거와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도 역시 K-유교가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한중일 베트남 유교가 굉장히 발전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유교이다라고 한 점에서 굉장히 어떤 보편성을 담으면서도 특수성을 지향할 수 있는 근거를 대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우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앞에 있는 내용은 논문에 대한 요약과 옆에 계신 김시천 교수님에 대한 상찬이니까 따로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1번 문제는 아마 오늘 학술대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K-유교가 독특함이 있느냐. 특별히 김시천 교수님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중국 유학의 설립 과정,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K-유교는 어떠냐에 대한 얘기를 묻고 싶었는데 이건 공통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김시춘 교수님이 답변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솔직히 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명절만 되면은 시자 들어간 건 시금치도 싫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무슨 사건 터지면은 유교 탈레반 국가, 여기서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에 유교를 비유한 겁니다. 혹은 누가 어떤 지적을 하면 X선비질 한다는 식의 얘기까지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면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유교에 대한 오해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몇 번을 썼는데 명절 되면 또 시금치의 시자가 싫대요. 이게 안 뚫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답변을 가지고 계신지 김시천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건 좀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문화에 포섭되는 것에 대한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멋있죠. 물질 문화에 포함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저것이 과연 유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참 유행하는 뭐 가신이 도포니 하는 것들, 그게 유교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먼저 물을 것 같아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게 과연 한국 유교만의 특징인가? 라는 질문을 또 받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제가 여기 발제문에서 저기 논평문에서 예를 든 거는 한양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 이것들이 한국 유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에이 아닌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로채려는 움직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유교를 문화와 접목시켜가지고 문화의 차원에서 한국 유교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논평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논평 마치겠습니다. 역시 또 유교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갔는데요.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런 역기능성, 이런 문제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그와 함께 과연 K-유교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또 그 자체가 정말 K-유교의 어떤 특수성으로 우리들만의 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다시 근본적인 문제에 돌아왔네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뭐 계속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간단히 김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 사실 답을 규정을 하죠. 이 질문에 제가 말려 들어가면 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제 이종우 교수님이 걱정하는 차원이나 제가 걱정하는 차원이나 같을 텐데, 다행인 것은 전통 유교를 비판하는 것이 오늘날의 유교를 비판하는 것과 등가인가. 달리 말하면 전통 유교는 신분제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달랐죠. 근데 오늘날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 저는 그래서 K 한글 유교라고 하는 것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말은 현재 한국의 유교를 과거의 유교와 관련성을 짓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하지만 동일한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전략적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이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학술 회의를, 다양한 분야들을 좀 세심하게 영역별로 짚어가는 그런 학술회의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빨리 끝내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뭐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세미나 주제가 될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질문과 짧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약속 시간인 5시가 벌써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빛내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이 얘기는 내가 꼭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을 들고 자기의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드셨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여갑입니다.
주제 발표 3 김기호빈 선생님께 여쭙니다. 2분만 발표하겠습니다. 쓴 것 읽겠습니다. 124, 125쪽 충청유학 특징 넷째, 다섯째입니다. 해니 10이라 표현하셨습니다. 10이라 하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선조에서는 노로는 해니 10이 소로는 니해 본말, 니해 논쟁이라 표기했고 남인인 다산 정약용도 니해 본말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건창의 당의 통략에서도 니해의 틈새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충청도가 노소론의 근거지라 했으니 충청유학에서만큼은 해니십이란 민감한 용어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125쪽 다섯째 특징 추가 후기 실학 부분입니다. 조선 실학이 반개수록이 발간해서 시작되었다면 반개수록에 대해서 맨 먼저 주목했던 명망 있는 인사가 명제 윤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개수록 발문을 썼습니다. 한국실학학회가 올해를 한국실학 탄생 400주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개유영원이 1622년 탄생한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명제 제자 덕촌 양득중이 영조 어전에서 반개수록의 발간을 요청했고 영조가 실사구실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중과 양득중의 노력이 없었다면 조선실학은 언제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도 지적하셨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회니 12 이거는 명백히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니산 그로 이제 회덕 그 사실은 지명들을 가지고 앞에 거는 문제 될 게 없고 뒤에 시비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잘못하면 그 어떤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저 고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양득중 얘기하시면서 그 실학에 특히 반개수록부터 그러니까 반개부터 주목하게 만든 사람이 윤증이었고 그걸 이어간 양득중 얘기 그것도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한 분 더 잠깐만요. 먼저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송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은진 후인 송성빈입니다. 제가 그 질문이라기보다 도와주는 입장도 될 것이고 이 김교빈 교수님께서 그 K 충청 유학 말씀하셨는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약간 이 점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 보령에 가면 성주사지라고 있습니다. 성주사지에 최치원의 낭여화상비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우리 충청 유학의 그 하나의 그 류로 넣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성리학의 시원을 우리가 1290년 안유가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을 들여왔다. 1290년입니다. 그러나 1237년에 서산의 총원 교체기에 그 정신보 그 아들 깜빡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원해랑 벼슬을 해서 정인경. 그래가지고 이때 그 불사 이군의 뜻을 지니고 내가 그 송나라 사람으로서 원나라에 그 벼슬하지 않겠다 해서 이 간월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안유보다 더 성리학을 53년 전에 이미 들어와서 그것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서 이제 백이정 해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백이정 이곡 이색 한산 사람으로서 해서 이제 그 예학의 전성시대를 연 우리 이제 충청 논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 신독제, 우암, 명제 이렇게 이어가는 호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아주 그 이 계보적으로 확실한 그것이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과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그 이 김교빈 교수님께서 이 할머니들 이야기 그래서 저들 은진송 씨 대중 중에서 제가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진송 씨 문중은 기록의 문중입니다. 살림 지문으로서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 답사 전문가인데 한 20-30년 전에 20여 년 전에 논산에 그 병사 이 그 명제교택에 오면 양씨 할머니가 그냥 굉장히 환대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혼자 깔끔하게 이제 그 혼자 지키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의성김 씨 종택 그쪽 가도 또 할머니가 지키고 이 문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키는 건 남자가 지키느냐 여자가 지키느냐 저는 여자가 지킨다고 봤습니다. 왜? 우리가 건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초석이 바로 이제 그 이 여자로 보고 부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둥은 남자는 한두 달 바람 피우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습니다. 흔들흔들하다. 여자가 바람 나면 삼다가 외롭지 않습니까? 그 시부모, 그 남편, 그 다음에 자식. 그래서 이 여자의 중요성을 해서 다행히 할머니들 이야기 저는 이제 얘기 책을 이제 풀어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이 묘갈과 우리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록이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있어가지고 한 70여 분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것도 이 좋은 K 유교의 자원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문중에서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봐서 요번 젠더 문제라 뭐 그런 문제로서 그걸 이 문중을 지키는 건 여자다. 요즘 아까 그 여자들이 그런 문제 그 명절 때 그런데 그 소명감 갖고 했거든요. 아까 논산의 양씨 할머니도 소명감 갖고 나 그 평생 그 친정에 간 건 3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K유교에 아까 이제 그 발제를 하신 그 이배용 교수님께서 이 K유교란 우리 서원은 다르다. 그럼 우리 묘지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사동 은진송 씨 문중 묘역은 제가 볼 때 여러 일원의 광평대군 묘역도 묘갈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제가 다녀봤을 때 한 문중에서 천여기를 가지고 있는 이사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전을 할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씨알이도 안 먹히고 그래서 이사동에 사는 사람 24인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이사동 24인이 여기에는 산지기들 뭐 그다음에 산지기 부인들이 애완 산지기들이 근데 그분들 산지기라는 용어를 모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행히 성실히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문중 거기에 관련된 문중의 사람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에 드나들던 작가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과거에 동춘당 선생, 우암 선생, 사후당 선생 뭐 난국 선생 이런 분들을 현대화시켜서 끌어낸 이사동 24인이 체록문화의 그 극치라고 저는 산지기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전국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동에 지금 이제 몇 집 남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 이사 가야 되겠어, 예. 화장실이 불편해 하고 이제 못 살겠다고 2, 3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예. 그 기록 문화를 예. 한 것도 이 K 충청유교의 예. 그 강점이 아닐까 예.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K 죄송합니다. 유교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보완해 줄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필요하십니까? 예, 앉아서 하시는 걸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 김규빈 교수님하고 김지철 교수님 말씀에 아주 100번 공감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저에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개원학술 포럼의 의미를 저는 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진흥원에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규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영남 유학을 말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페이퍼는 뭐 한 5조 원 얘기하는데 한 5조 3천억 정도 국비 지방비 다 합쳐서 그런데 사실은 아까 박근혜 대통령 때 충남 6.25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 그게 사실은 2조 3천억인데 그게 다 불용 처리됐죠.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충청권이 아까 영남에 비해서 30년 뭐 후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관심이 그만큼 좀 덜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단다면 우리 진흥원이 할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충남도에 가서 그것을 이제 문중에 참여를 좀 제안됐었죠. 근데 그것을 아주 지자체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그때 그게 넌센스다라는 속으로. 근데 결국은 안 되는데 실제 그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관 기업까지는 차차고라도 문중들이라든가 서원이 한교 있죠. 우리 향교재단 이사장님도 계신데 서원이 한교 서원 대학까지 말이에요. 서당까지. 그래서 우리 원장님 여기 아마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예가 드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특히 짧게 말씀을 충청 오연이라고 뭐 더 계시기도 합습니다만은 그 문중들하고 한번 상례적인 또는 정례적으로 한번 자리를 좀 같이 하는 방안. 왜냐하면 문중이 갖고 있는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찰이든 고수와 이런 것들 다 있고 또 실제 서원이 한교를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기를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아까 영남 유하고 다른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중의 또는 민간의 또는 연구원이나 연구소의 역할이 있고 하니 그들을 좀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유교에 대한 컨텐츠 개발하는 부분인데 역시 그것도 일반 민간한테 좀 그 부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죠.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세종시의 초래 역사공원 저희들 일주일에 10강제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접목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학술 대회도 여기 연구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뭐 지금은 이제 개원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서원이 한교에 직접 오셔서 그 지역의 유림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는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도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이 오파를 던질 필요가 있고 오픈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아까 저 영남에 비해서 30년 후졌는데 저 디저트 후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지역민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고 동급여가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두 번째는 누가 나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충청 우행이지만 저 같은 경우 하더라도 근데 이 조상의 선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든 언론사가 됐든 누구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네트워킹을 좀 활용을 하는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 원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한번 연말 연초에 자리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 것도 좀 설명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뭐 최근에 이 개원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 이 진흥원에 이 토론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발제나 패널이나 또 사회나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되는 분들도 어떤 형태로인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제안과 충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을 같이 끌고 나갈 그런 멤버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그 관련 그 학자분들이나 관계자들을 더 초빙해야 될 건 사실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발표 준비를 하고 논평해 주신 분들께 박수 같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뜻깊은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기념 제1회 학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